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 서울 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추념식 주요 내용 요약해드리고 또 문 대통령의 추념사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 몇 가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념식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3부 요인,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여야 지도부도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5.18 행사 때 악수 패싱 논란이 있었던 황교안 대표와 김정숙 여사도 오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소말리아 파병 근무를 마치고 복귀를 하다가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 이 최 하사의 부모와 동생 그리고 동료들도 참석을 했고요. 특히 최 하사의 부모는 맨 앞자리에 자리 배치를 해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문 대통령이 호국 영령들에게 헌화하고 분향을 하면서 최 하사의 부모를 앞세워서 분향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추념사를 하면서도 이 참석자들에게 최 하사 부모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달라는 그런 유도를 하기도 해서 좀 뭉클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는 배우 김혜수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김혜수 씨는 6.25 전쟁 때 참전을 했다가 전사를 한 고 성복환 일병, 이 성복환 일병의 배우자 김차희 여사가 이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김차희 여사가 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 대통령의 추념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의회에서 지난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건국의 시초로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그런 초당적인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미 연방의회가 상하원 합동으로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됐고 이후에 해산돼서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로 전환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은 한국 민주주의의 태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가 됐다. 이런 내용이 이 결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추념사에는 그 밖에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공무 중에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똑같이 예우를 하겠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주요 부분만 간추려서 영상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 용사 3만 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몰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위군경,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특수임무 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제로 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 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 국립묘지를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네, 꽤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추진돼 있다는 거 추념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뭐 연금을 확대하거나 이런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 국가 유공자들께서 이 국가가 본인들을 인정해주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몇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예컨대 국가 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이런 거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가 이곳이 유공자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면서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자체나 또는 정부기관의 행사 시에 국가 유공자를 초청을 하고 앞자리에 배치를 해서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후배들이 보면서도 국가 유공자를 뭐랄까요, 예우하고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문 대통령도 추념사에서 애국은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을 남겼고, 서울시도 서울 도서관에 잊지 않는 것이 최고의 훈장입니다 이런 문구를 게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